대통령실 머리 위로 무인기를 보냈던 게 바로 북한이고 여러 차례 무인기를 보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그때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근데 왜 우리가 보낸 건 뭐라 그러냐고. 이건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 걔네들이 무인기만 보낸 게 아니라 오물도 풍선에 오물 달아서 그 오물에 변이 거기에 기생충 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와서 부화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요새 그 뒤로 왠지 몸이 가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북한 놈의 소행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판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건. 요즘 그래서 주변에 배탈 환자가 많군요. 오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과학적,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그러고 보니 아니야. 그렇다. 아니야. 진짜 있어. 이건 있어.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기생충이 있단 말이야. 발바닥. 그렇지. 몰랐어. 생각해보니까 의대 교수님이시지? 그렇지. 그럼요. 그렇지. 우리나라 최고 기생충 권위자예요. 그렇네. 그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자주 까먹어요, 교수님. 저기 진짜. 아니, 김혜원 대변인 이 무인기 판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30년이야말로 지금 이 선거 부실, 부정선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니네는 하라는 선거 관리 안 하고 뭐 했냐, 지금 외국 가서 이렇게 밥이 들어가냐, 이런 이 여론 때문에 갤럽마저도 아주 수치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세게 때린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북한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적대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맞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기, 오물풍선 여러 번 보냈는데 원래 이런 국방 문제들은요, 안보 이슈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들이 보내면 우리도 똑같이 보내거나 더 보내야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적국 맞습니다.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쪽에 보냈어요, 북에다가. 근데 이게 왜 죄가 됩니까? 그것도 대통령으로서, 이 군 통수권자로서 얼마든지 대량권 내릴 수 있는 명령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30년형 때렸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몰라도 당시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으로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내린 이 결정을 가지고 30년을 때린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정말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북한이 오물풍선 무인기 막 보내도 우리가 찍소리도 못하니까 이제는 중국까지 뭡니까?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원들이 대만 가서 대만의 의원들 만났다고 중국어로 항의 서한 따위나 보내고 이거 우리가 그냥 바꿔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 호구가 되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쿠팡한테 6천억 때릴 시간에 이 중국한테 니네는 왜 우리나라에 서한을 보내더라도 한국어로 보내야지 왜 중국어로 보내느냐. 니네 되게 싸가지 없다. 이런 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제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를 못 보내게 하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이미 못 보내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도 나왔었는데, 근데 이거 대북전단도 못 보내게 하고, 그럼 무인기도 못 보내게 하고, 여러분. 무인기는 그러면 왜 산 겁니까? 무인기는 그러면 어디다 보내려고 산 겁니까? 무인기 미국에 보내려고 산 거냐? 일본에 보내려고 샀어? 아니, 북한에 보내려고 산 건데, 그걸 보냈다고 해서 징역 30년. 와, 진짜, 난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발이 묶이게 되면 이제 정당한 안보 행위도 나중에 정권 바뀌면 탈탈 털려서 징역 30년 갈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나 군의 장성들, 장군들이 뭔가 작전을 과감하게 펼치고 시도하는 데 있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지금 맞아요.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과 안보를 하지마.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못을 박아두는 나쁜 판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중국이 지금 서해에다가 말뚝을 엄청난 걸 박아놨잖아요. 대만처럼 그 영해에 이 인공섬을 박아놔도 우리나라에서 찍소리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계엄 관련해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장성 중에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어떤 장성이 이제 군대를 이제 계엄인 거 알고도 철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란 가담이라고 해서 또 이제 처벌을 받았던데, 이렇게 해서 날아간 장성이 되게 많고, 그래서 군이 거의 와해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무슨 안보적으로 위험한 일이 있어도 이거 군인들이 명령을 따르겠어요. 원래 군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존재들인데, 맞아요. 그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진짜 가혹한 형벌을 주고, 그리고
뭐 임태훈이라고 그 완전히 그 노골적으로 그 최상병 사건 당시에 항명을 했던 그 사람은 준장으로 승진을 하고 이게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앞으로 명령에 따르는 군인은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나중에 전쟁을 할 때도 정말 북한군 죽이면 왠지 우리가 처벌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자, 이 무인기 사건은 2심과 3심에서 바로 잡히길 그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인가 김용현 장관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군의 안보 태세에 법원이 재갈을 물리는 재송을 거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현재 4,000분 벌써 넘었는데요. 빠짐없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선관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럼요. 저는 이분 이야기 먼저 좀 꺼내볼게요. 나경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좀 핫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내가 오세훈이었다면 당장 잠실로 가서 재선거 선언할 것이다. 지금 잠실 올림픽 공원에 일주일이 지나도록 청년들이 줄지를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언론에서 막 이거 꼬투리 잡고 폭력 시위다 뭐다 막 프레임질을 하려고 해도 더 많은 청년들이 날이 갈수록 모이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선언하면 훨씬 더 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나경원 의원이 이런 이슈를 던진 것 같은데 김용훈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저라도 좀 저 현장에 가서 큰절 한번 하시고, 네, 그리고 이런 모든 외침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정도의 어떤 워딩이 좀 나와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이 처음에 서울시에 일어난 이 투표가 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구조사까지 다 발표해버리고 당선자까지 그냥 다 나와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정권 침해 때문에 지금 다 일어난 것이고 이게 결국엔 서울시장 선거와 완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 또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건이 처음에 발생했던 송파 제7투표소가 이 배현진 의원 지역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잠실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금 많이들 부르고 있어요. 네. 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하신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있는 바로 이 장소, 그 지하철역 앞에 박정훈 의원의 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박정훈 지역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이 이 현장에 한 번도 지금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다면은 시장님께서 좀 나와주시면 어땠을까? 좀 아쉽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시위 현장 자체가 뭐 오염됐다 어떻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아이를 직접 데리고 갔어요. 저녁에. 네, 직접 갔고 전 정말 놀랐던 게 입구부터 저녁에 갔거든요. 입구부터 뭘 해주냐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모기 많아요. 모기약 뿌려드립니다 하면서 아이고야. 모기약부터 뿌려줘요. 청정지역, 모기 청정지역. 그야말로 네. 요즘 세대들이 주도하는 현장답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자원봉사 이 테이블마다 붙어 있는 게 우리는 정치 단체가 아니다. 자발적으로 나왔고 뭐 기부 안 받는다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수부터 해.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샌드위치, 뭐 햄버거 같은 것들을 뭐 쿠팡이츠나 이런 걸로 많은 분들이 이제 배달을 이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고 가니까 뭐 애완견들도 많고 저보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도 있고 저는 참 그게 좋았던 게 적어도 이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생업 때문에 밤에 좀 많이 모이긴 합니다. 낮에는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같은 생각들,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너무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좋았던 게 정말 이 정도의 확실한 민주주의 교육 현장이 있을까? 저는 책 한 권보다 더 소중한 가르침을 저는 우리 아이에게 줬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네. 뭐라 하는 정치인들이 한번 현장이라도 가보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느끼고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맞아요. 들면 오세훈 시장님도 저희가 지금 시장이 잘못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데 근데 뭐 재선거 선언 이런 거 다 떠나서 서울시장님이 잠실에 가서 그 청년들과 어우러지는 모습만 해도 저 민주당과 선관위가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끼잖아요. 한번 가보면 좋겠다. 우리 굉장히 바쁜 글로벌하게 바쁜 우리 송파남매도 자기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좀 가봐라. 저는 이 국민들의 이 외침,
분노 그리고 열망을 현장에 가보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방송에서 논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나가서 다른 패널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솔직히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가보거나 그런 소리를 해라. 그 잠실 운동 거기 운동장이 얼마나 큽니까? 사면이 완전히 큽니다. 그런데 완전 클로즈업한 그 일부에 나오는 일을 가지고 뭐 구구가 뭐 어떤 폭력을 했네 뭐 어쨌든 이런 얘기한 저는 제 눈에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서 제가 이틀인가 그러니까요. 빼고 다 나갔는데 네. 한 번도 그런 거 저는 제 눈앞에서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안에 구호 가지고도 많은 말씀을 하시던데 뭐 우리 멸공TV는 방송을 또 많이들 보시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는 이제 재선거였다가 이제 부정선거, 재선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그때 일어나느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잠실의 그 투표함에 있는 투표 용지에 한 70% 정도가 이 일련 번호가 적히지 않은 투표지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거니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선거가 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개표해버린 것도 부정선거입니다. 출구조사를 까고 깠으니까요. 받은 답안지를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답안지를 네. 알고 문제 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김은혜 의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두로 정권을 잘 쓰는 방식이 뭐다? 본인이 불리한 지역에는 투표지를 늦게 보내거나 맞아요. 이 수개표기를 갖다가 개표기를 갖다가 늦게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소위 깽판을 친다고 하는데 이게 마두로가 써먹던 방식인 겁니다. 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특검으로 밝혀야 되겠지만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외부 어떤 세력이 있냐 없냐라는 건 특검으로 밝혀야 되는 거지만 결과로 놓고 보면요. 최근에 교육감 선거는 어떻습니까? 임태희 교육감 후보의 이 표를 갖다가 그러니까. 안민석 지금 당선자에다가 입력했는데 표차가 어떻습니까? 임태희 교육감이 더 높은 표가 나왔는데 왜 둘이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런 거 부정선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어느 국민이 이것을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실선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 있겠습니까? 그분들은요 아마 작년까지의 그런 뭐 뉴스 같은 걸 보고 부실이란 단어 붙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선거입니다. 네.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원하느냐. 그러니 우리가 당일 투표하고 수개표하자. 이렇게 지금 현장에 있는 국민들이 외치는 거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자라고 오늘 또 물타기를 언론에서 몇 군데 시도를 해요. 근데 많은 국민들은요. 지금까지의 결과 이 팩트를 보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건 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걸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커피 마실 자유가 있듯이 스타벅스 커피 마실 자유가 있듯이 맞아요. 부정선거 외칠 자유도 있다. 맞아요. 이걸 부실이라 부르고 싶으면 부실이라 불러라. 그렇지만 이걸 부정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음모론자 취급하지 마라. 그렇죠. 입틀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말에 논리적 허점이 저는 하나도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이게 사소한 실수 뭐 예를 들면 투표지를 옮기다가 이제 한 장을 떨어뜨렸다 뭐 이런 정도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말도 안 되는 큰 실수가 여러 개 나오고 더구나 의도가 엿보여요. 왠지 우리한테 불리한 그런 선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를 외치는 건데 지금 20, 30대는요 정치 정략적인 뭐 누구 편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 지금 민주주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 발전된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선거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정말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못 참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어려운 와중에 당선이 된 건 되게 축하할 만한 일인데 오세훈 시장은 뭐 대선 후보 지금 현재 1위 뭐 여론조사인 것처럼 더 큰 곳을 바라보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괜히 재선거 얘기했다가 더 이미지 안 좋아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서울시장 당선자가 재선거를 요구를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쪼잔하게 야 이거 나 거기 가지도 않고 나한테 재선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해서 아까 저기 선거 거기 저는 안 가 사실 좀 못 갔는데 집이 천안이잖아 봐주세요. 과외 있잖아. 과외도 한다면서. 맞아요.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 네, 아무래도 중학생들이 지금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잠실 올림픽 그 역에 딱 대로변에 서 있는데 제 뒤에 남자 그 중학생 2명이
그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정선거론자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은 이미 이제 참정권을 부여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으로 오래 투표를 해야 될 세대인데, 그러니만큼 이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그래도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 관심은 또 가져야 되고 하니 거기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네. 상 이렇게 차려놓고 과외를 하고 있는 현장이 지금 사진으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 댓글 보니까요. 중학생 나오면 끝난 거다. 아. 중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게임 끝이다. 아무도 못 막는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네. 슈퍼챗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KG 미들님이 가장 좋아하는 세 분 조합이다. 저도 내일 잠실로 갑니다. 멸공이라고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미꽃님이 우재준 징계 요청서 링크 올려달라 하셨는데 저희 멸콩TV 게시물 보시면 올라와 있을 거다라는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또 헤이루님이 저 왕지성님 말리지 마라. 차단하지 마라. 저분 다른 방송에서도 슈퍼챗 엄청 많이 쏜다. 그래서 스패너님들 그 슈퍼챗으로 저희 욕하는 사람들은 냅두죠. 네. 냅둬서 뭐 얼마나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죠. 뭐 아까 또 누가 극우 급지마운 막 이렇게 슈퍼챗 보내드렸는데 이왕 욕할 거 그렇게 슈퍼챗으로 욕하면 저희가 또 경청하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제 MBC나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같은 분들은 왜 이번에 선관위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국힘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선관위를 더 욕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네. 교수님. 특검을 하셨다가 슬금슬금 발을 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와 누가 이해관계가 일치했느냐, 네. 공생관계였느냐. 우리는 선관위 다 폭파시켜도 상관없어.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까지는 좀 화는 내는 척하지만 그럼 누가 선관위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었느냐? 민주당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필요하면 특검 한다는 것부터가 난 싸한 게 뭐냐면 지금 특검을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 특검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좀 쎄하고 MBC가 계속 그 잠실 나가 있는 사람들을 뭔가 싸잡아 까는 그런 걸 보면서 MBC는 아주 정확한 민심의 그러니까 우리 그 진실의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반대하면 그건 진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그리고 이재명 이분이 스타벅스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욕을 했습니까? 그거에 반의 반만큼만이라도 이 선관위에서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외국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G7 뭐 거기서 중요한 역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라에서 이런 큰일이 터졌으면 외국 갈래다가도 말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관위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외국을 왜 갔냐고. 난 정말 이게 남들 그러니까 도망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